닥조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뭐 해야 되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어렵게 모신 분은 초등학교 교사분이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년차 교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가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수업을 했죠? 코로나 격상 단계가 네. 바뀔 때마다 매번 달라졌는데 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매일 실시간 화상 수업도 했고 상황이 좋아져서 등교를 했을 때는 저는 담임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가지고 네. 매일 등교를 할 때도 있었고 주 3회 등교할 때도 있고 매번 시시각각 일주일 단위로 상황이 매번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안 그래도 지금 2월 마지막 주여서 2021년도 학교 교육과정을 짜다가 지금 방금 왔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인데 이제 네. 주 2회 등교를 하고 나머지 월, 수, 금은 6교시인데 매일 실시간 화상 수업 6교시씩 다 하는 걸로 시간표를 짜고 왔답니다. 매일 실시간 화상 수업을 6시간을 하는 건 처음이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조금 부담도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매일 애들 얼굴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6시간을 혼자서 화상 회의로 이렇게 엄청 힘들겠네요. 저보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더 걱정되는 게 성인들도 이렇게 작은 화면 6시간 보고 있는 게 되게 힘든데 그쵸. 아이들이 6시간 화면을 보고 있을 수 있을지 근데 만약에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 시간 또 이렇게 체크가 돼요? 네, 결석 체크를 해야 돼가지고 작년에는 그게 모두가 맞는 처음 상황이어가지고 조금은 여유로웠어요. 그 체크하는 게. 근데 이번 연도에는 매 시간 수업에 들어왔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아이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온라인도 해야 되고 오프라인도 해야 되고 병행해야 돼요. 엄청 힘들겠네요. 그래서 매일 등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초등학교 교사가 이렇게 되려고 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계기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담임 선생님이 네. 정말 재미있고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비 오는 날 맨발로 운동장 걸어보기. 그래서 그때 밟았던 흙 경험 같은 걸 적어보기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체육 시간에 갑자기 산에 가서 술래잡기 하기 뭐 이런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주셔서 담임 선생님이랑도 사이가 너무 좋았고 저희 반 친구들끼리 단합이 너무너무 잘 됐었어요. 근데 그때 뭔가 담임 선생님께 저도 선생님과 같은 꿈을 꿔서 이렇게 교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그러면 몇 등 정도 했어요? 수능 등급을 말씀드리면 네네. 올 1등급을 맞았고 네. 총 5개를 틀렸어요. 총 5개요? 네. 그때가 물수능이었어요? 불수능? 맞아요. 물수능이었어요. 맞아요? 언어 1개, 수학 1개, 외국어 1개, 사탐 1개씩. 물론 이제 좋은 학교로 나오셨지만 더 좋은 학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이제 교대에 진학했다? 다른 꿈은 근데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당연히 여기를 가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당연히 서울교대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등교사 쪽은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학창시절 동안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명만 만난 것으로도 진짜 큰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딱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거 갑자기 하는 건데 그 선생님한테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할게요. 그 선생님한테 갑자기 선생님 저희를 이렇게 사랑과 애정으로 항상 보살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되었고 선생님이 저희 가르치시면서 했었던 활동들 제가 많이 따라하면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그러면은 교대 생활은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교대에는 사실 초등교육학과 딱 하나밖에 과가 없어요. 저 때는 400명 넘게 학생들이 입학을 했었고 과 안에서도 이제 심화 전공으로 해서 이게 고등학교 반처럼 나눠져서 4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하게 돼요.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수업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짜여져서 나와서 그냥 시간표대로 생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약간 뭐 지루하거나 사실 이제 대학교 가면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캠퍼스를 나가는 연애도 하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나요? 아니면 대학교 다니실 때 수업 안에서 재미를 찾으셨나요? 그렇진 않은데 원래 수업 밖에서 찾잖아요. 재미는 맞아. 똑같아요. 똑같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죠. 다른 학교랑 차별화된 건 그 점인 것 같아요. 매 학기 나가요.
그럼 그게 이제 교생 개념인가요? 네, 맞아요. 교생 실습을 나가서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사랑스럽고 천사 같은 아이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희가 정말 단편적인 모습을 봤던 거고 이제 잘 정돈된 정말 천사 같은 아이들을 봤고 물론 아이들 다 천사 같지만 힘든 부분도 진짜 많죠.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요? 이런 게 사실 제일 궁금해. 뭐가 힘드냐면 애들이 보고 있어 지금. 매일 숙제를 안 해와서 괴롭히는 학생도 있고 뭐 온라인 수업할 때는 접속도 안 해서 매번 매일 시간 막 전화하게 하는 친구도 있고 힘들죠. 지금 한 반에 혹시 몇 명 정도 돼요? 23명 정도 되는데 해당 구마다 되게 달라요. 저는 이제 광진구 쪽에 네. 있는데 저희는 20명에서 25명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학년이 제일 다루기가 쉽다? 저는 6학년이 제일 좋았어요. 이유는요? 이야기도 너무 잘 통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걸 아이들이 잘 따라와주고 그리고 농담도 잘 통하고 유머 코드도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저는 6학년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저학년들은 말도 좀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자기만의 세상이 조금 있어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해당 교과서를 펼 때 얘들아 13쪽 펴자 하면은 선생님 몇 쪽 펴요? 13쪽. 선생님 몇 쪽 펴요? 13쪽. 한 5번은 답변을 해줘야지 전체가 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인내심을 조금 테스트를 하는데 그걸 잘 참고 견디시는 분들만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저학년을 잘 아시죠. 근데 저학년이 맞는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식 전달은 사실 2학년은 조금 적지만 그만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애정을 줘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언제인지가 궁금해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정말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데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안내도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 사고는 예상치 못했을 때 딱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그거 걱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부모님께 그걸 전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의연하게 말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 과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내 책임이지 라는 그런 자책감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내가 조금 더 살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게 퇴근 후에도 이어져요. 한 일주일은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스트레스를 좀 극복하는 게 그거를 그러면 힘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극복해요? 일단 학부모님 되게 위로해드리고 학생도 나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줘야 되고 학생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 학부모들도 똑같이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힘들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나요? 운이 좋았죠. 크게 문제는 없었고 서울이라 학부모님들이 그래. 정말 이해를 많이 해주셨고 저도 그만큼 소통을 하려고 학부모님들께 보내는 편지를 되게 많이 썼어요. 자필로? 아니요, 자필로는 아니고 하나에 써놓고 이제 복사를 했죠. 평소에 부모님들과 래퍼가 조금 형성되어 있으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 근데 믿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이 확신을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 한번. 저는 8시 20분까지 출근해서 아이들 오기 전에 날짜 같은 거 바꿔놓고 이제 성장일기라는 걸 저는 좀 쓰는데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뭐 느꼈던 기분 아니면 오늘 수업 때 필요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좀 칠판에 적어놔서 아이들이 한두 줄 정도 공책에 써놓을 수 있게 해놔요. 그런 활동들을 1교시 전에 하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보통 수업을 한 후에 점심을 먹고 5, 6교시를 하고 고학년은 끝나게 돼요. 수업이 다 끝나면은 3시쯤 되나요? 2시? 2시 40분 정도 되고 2시 40분에 끝난다고 수업이? 네. 부럽다. 아니에요.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끝나고 나서도 네. 되게 뭐 하는데요? 업무가 엄청 많거든요. 뭔데요? 막 교사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하시는데 수업 끝나고 나서 해야 할 업무 처리가 더 사실 많아요. 해당 업무를 이제 교사들마다 하나씩 갖게 되는데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날 수업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살이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일과가 끝나요. 방과 후 이제 퇴근 후에는 뭐 하세요? 다양한 취미 생활을 갖는 편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대학원을 조금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없긴 한데 그 전에는 드럼도 배우러 다니고 뭐 밴드 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러 다니고 자전거도 타러 가고 헬스도 하고 PT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역량 혹은 마인드. 사랑이라는 덕목 없이는 이 직업을 조금 견디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진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봐줄 수 있는지 내 말과 행동을 너무 차갑게 안 하고 따뜻하게 항상 해줄 수 있는지
설령 그 아이가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힘들게 하더라도 그 조건 하에서 사랑이라는 덕목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걸 실습 때 사실 알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애초에 교생 실습을 나갔을 때 나는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대를 나오셨어도 다른 직업을 가지세요. 이해심, 참을성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고학년이라고 해도 이제 아이는 아이거든요. 이제 어른의 시선에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시선을 조금 아이 수준에 맞추셔서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이 조금 필요하고요. 이제 아이들과 추억을 조금 많이 쌓고 싶으시면은 열정이 조금 필요하겠죠. 이거 지금 약간 답이 약간 그 면접 질문인데 지금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사랑과 이해심, 열정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정을 진짜 네. 품고 열심히 하면은 그 해가 정말 풍성하고 알차고 아이들과도 진짜 끈끈해지고 친해져서 서로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뭐가 제일 많아요? 유튜버요. 진짜로? 네. 그러면 실제로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 네. 실제로 해요. 그러면 어떤 그 콘텐츠 가지고 해요? 그 친구들은? 작년에 맡았던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유튜버 개설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진짜 직장인들이 하는 것처럼 브이로그? 브이로그? 이런 것도 하고 막 영상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올리고 자막도 넣고 친구들 꾸려서 또 새로운 놀이 컨텐츠도 만들고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조금 그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더 창의적인? 신기하다. 네, 근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은 그 수준이면 초 6학년 같은 경우에는 더 수준이 좋죠. 우리나라 사실 이제 출산율이 엄청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아마 0.8, 0.7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적으면은 추후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만큼 수요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면서 교사라는 직업은 절대 사라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오히려 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은 많지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이라든가 정서 같은 거는 컴퓨터, 인터넷 이런 걸로 가르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1년이 정말 너무 아쉬운 해였는데 뭔가 따뜻한 한국인의 정? 이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만의 장점, 남들보다 내가 요것만은 뛰어나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천진난만함? 인정. 천진난만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이돌 수준에서 생각하고 조언해주고 답변해주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활동할 때 보면 제일 신난 사람은 항상 저예요. 김지영에게 초등교사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사실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더 사실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생각지도 못했던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모습, 이런 모습들에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지.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와 관련된 어떤 제스처가 없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한번 여기서 만들어주시면은 만약에 이게 좋다 그러면은 요걸로 우리가 계속 가는 거고 안 좋다 그러면은 없어져요 이제. 잡초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 더 기회를. 뭐 해야 되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못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끝.